안녕하세요.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웅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첫 장표에 글자가 좀 깨져 나와서 그냥 장표를 옮겼는데요. 방금 전에 구글이 발표를 마치고 내려가셨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저는 우리나라 검색 엔진 쉐어가 5대5로 바뀌게 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이미 사실 2021년 올해 일 기준으로는 5월 29일, 그다음에 6월 3일에 국내 한 기업인 인텐트 트렌드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 단위로 이미 51대 49로 엎어진 적이 있었고요. 주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1월 초에 다시 한번 역전이 일어난 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만간 5대5, 그 다음에 6대4로 이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마케터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15년 이상을 네이버 중심으로 사실 마케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색 엔진이 구글과 네이버의 쉐어가 5대5, 6대4로 만약 역전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기회 삼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한 과감한 도전이 저는 마케팅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실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업무의 대부분은 어떻게 광고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루 종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변화의 핵심은 광고를 통한 마케팅 목표의 달성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즉 올가닉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5대5가 되면 뭐가 바뀌나? 라고 할 때 저는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각 봉에 빨간 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글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 트래픽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봉은 구글이 기업의 홈페이지로 광고 이외의 자연 검색 결과로 보내는 트래픽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와 상관없이 거의 20배가 많은 숫자의 20배 많은 숫자의 트래픽을 기업 홈페이지로 보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 검색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 검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죠? 그 회사의 네이버의 블로그 또는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카페로 트래픽을 다 몰아가죠. 그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웹페이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웹미디어로 트래픽을 몰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마케터로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픽만 그래 모을 수 있다고 단가?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컨버전에 있어서도 압도적입니다. 지금 먼저 나오는 파이 차트는 미국에 있는 마케터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세일즈의 어느 부분이 더 많이 공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70%의 마케터들이 압도적으로 올가닉 마케팅에 의한 세일즈 달성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왼쪽을 보면 DA나 또는 검색 광고 대비 실제 자연 유입을 통한 컨버전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지금 산업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적게는 3.4배에서 많게는 3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 5대5 환경이 되고 6대4 환경이 되는 게 그저 두 회사 간의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터들에게 있어서는 트래픽을 유입하고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일반 페이드 캠페인을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게 되면 사실 돈을 쓰는 첫날부터 트래픽이 올라오죠. 파란 선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예산이 멈춰지는 그날 당일날부터 트래픽은 다시 제로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컨텐츠와 SEO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 물론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정 수준의 트랙션을 모으기 시작을 하면 예산이 멈추더라도, 광고 예산이 멈추더라도 이건 광고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트래픽을 모아갈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론칭하는 캠페인의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는 페이드 캠페인을 통해서 초기 트랙션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와 SEO를 강화하면서 오가닉 마케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ROI가 높은 트래픽을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북미나 일본, 유럽의 마케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접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마케팅에서는 저 빨간 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산이 끊기면 다시 내려가는,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 5대5가 되고 6대4가 된다면 저런 형태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맨 그 왼편에 보시는 저 60.7%라고 하는 저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트래픽을 모을 때 컨텐츠와 SEO를 통해서 모으고 나서 필요할 때만 부분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서 트래픽을 모은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 60%가 좀 넘는 거고요. 그다음 5대5를 쓴다. 5대5로 실제로 집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회사가 17.8%. 그리고 우리는 주로 광고를 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로 광고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나 SEO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한 15.2%. 그 다음에 거의 컨텐츠와 SEO만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한 6.3%. 근데 이 중에서 결국은 85%의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컨텐츠와 SEO, 오가닉 마케팅을 기본으로 가고 필요할 때 페이드를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오가닉 마케팅, 즉 5대5, 6대4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오가닉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토픽이나 인텐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에 컨텐츠를 쌓아서 그 컨텐츠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를 늘려가는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하의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닉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를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소비자 인텐트,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고품질의 위닝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체에서 원하는 시점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말을 돌려서 했지만 검색에서라면 SEO가 될 것이고요. 소셜에서라고 하면 소셜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오가닉 마케팅을 우리가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뭐 한 번도 네이버가 쉐어를 가져갔던 적이 없는 그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뭐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실 오가닉 마케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엑스페디아나 또는 알루어나 아마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오가닉 마케팅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 현대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트렌드를 이용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의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보이스 서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자연어 형태로 질문하는 패턴들을 확인을 해서
그 핀포인트로 소비자들이 묻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심플한 컨텐츠를 작성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가끔 이미지도 들어갑니다. 근데 저 컨텐츠의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가 묻고 있는 질문에 핀포인트로 대답해주는 컨텐츠예요. 저 컨텐츠를 한 400여 장 정도를 한 4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결코 많은 수의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하긴 어려운데,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시기에 인기를 타는 그런 컨텐츠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컨슈머 저니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거나 확인하고 싶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꾸준하게 생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글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대답을 하고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1등 위치에서 바로바로 노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저 결과를 통해서 어떤 트래픽을 만들게 됐냐면, 처음에 당연히 시작했을 땐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한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월 1단위로 20만, 그러니까 월 단위로 23만 이상의 트래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부 트래픽은 저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저건 이제 외부 툴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렇게 월 단위로 매월 일절 광고비 사용 없이 자연 유입만으로 몇십만의 트래픽을 만들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럼 광고 캠페인으로 저 정도의 트래픽을 만들었을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차이가 날까? 이걸 좀 단순하게 좀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방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미국에서의 기본 평균 그 클릭 단가를 보면 2.32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0.017달러가 들어간 거거든요. 한 명의 유입을 위해서. 즉 효율적으로 보면 136배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런 효율이 이제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들만 쓸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그 강남 밝은 세상 안과 의원이라는 곳의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3년 전에 웹사이트를 신규로 개편을 하세요. 그리고 새로 개편한 웹사이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거의 노출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월 단위로 했을 때 한 400에서 46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실제로 저희가 소비자 인텐트를 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의 인텐트에 맞게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난 뒤에 한 20여 개의 컨텐츠를 새로 재구성한 이후에 트래픽이 보시다시피 8배 정도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트래픽만 증가한 게 아니라 실제로 CPA가, 즉 소비자들이 시술을 받겠습니다라고 문의하고 거의 신청한 걸 액션으로 봤을 때 CPA가 50% 정도 내려간 경험을 실제로 하셨어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충분히 해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그 다음 케이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 죄송합니다. 지금 폰트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주문하시네요. 예. 잠깐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미 상황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감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빌딩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가닉 트래픽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잠시 이어서 보여드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신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문사들은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컨텐츠들이 검색 결과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작업, 즉 SEO를 일부 한 것만 가지고 단기간에 트래픽이 40배 이상 늘어가는 경험들을 실제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모 경제신문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국내 또 모 온라인 서점의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도 그 올해 초하고 비교했을 때 연말에 5.8배의 트래픽을 모바일 사이트에서 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10% 20%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저 정도 규모의 변화들을 실제로 올가닉 마케팅을 통해서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뭐 오가닉 마케팅이 2020년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트렌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비자의 인텐트, 소비자의 관심 토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어떤 접근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 거짓말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유일하게 검색창 앞에서는 진실해지죠. 이 그림은 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드라마의 베타미 팀장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다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 사실 검색에 입력하는 우리들의 데이터들이 마케팅 데이터 세트가 된다면 이 데이터는 기존에 우리가 마케터로서 활용하던 데이터들과 굉장히 다른 도메인에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검색 데이터는 뭐죠? 한국의 검색 데이터라면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와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묶어서 분석을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의 특성은 편향이 없고 전수 데이터라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시피 뭐 가장 많이 쓰는 빅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 소셜 데이터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실 소셜 데이터에 쓰는 내용들이 어떻죠?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미 볼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더운 날 땀을 닦으며 오늘 덥네 하고 음료수를 한 잔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고 쳐요. 근데 그 사진 뒤편 배경으로 보면 테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더운 날씨를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테슬라를 자랑한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뭐 주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하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만큼 사실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 정도의 메시지가 부풀려지거나 줄여지거나 하는 그런 편향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또 마케터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뭐죠? 서베이 같은 FGI, FGD 많이 하잖아요. 근데 FGI, FGD 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뭡니까?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의도를 갖고 질문한 탓에 답변 안에 특정한 편향이 들어가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검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입력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편향이 없는 전수 데이터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컨슈머 저니 전체에서 검색을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결과 1페이지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찾을 때도 검색을 활용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95%, 그다음에 제품 간의 비교 또는 리뷰를 찾을 때도 검색을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94%, 그리고 구매한 이후에도 커뮤니티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사용한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93%. 즉 검색 여정의 전 과정에 걸쳐서 압도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검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글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쪽은 검색 결과가 동일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리어가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지리어는 What is the highest quality mobile phone이라고 검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은 Best mobile phone이라고 검색을 한 거예요. 두 단어는 같지만 앞쪽에 있는 수식어가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가 완벽히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위까지 봐도 순위가 살짝 다를 뿐 동일한, 즉 구글은 이미 소비자가 무엇을 검색하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도로 검색하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죠. 2019년 브라질 트래블러 투 USA need a visa, 즉 브라질 사람이 미국에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저렇게 미국 사람이 브라질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하냐라는 엉뚱한 답을 구글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구글의 알고리즘이 발전되면서 정확하게 전치사를 앞뒤로 놓고 단어가 어떻게 배치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된 거죠. 자, 한국어로는 어떤가요? 강북에서 산책하기 좋은 장소. 이건 바로 며칠 전에 제가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곳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답을 구글이 사전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컨텐츠에서 해당하는 항목들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구글은 이미 완벽한 답을
그다음에 완벽한 소비자 이해를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글이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면 반대로 마케터로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개된 정보들을 소비자의 인텐트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초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검색 키워드,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를 우리가 입력하면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서제스트가 나오고 연관 키워드나 관련 질문,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입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반대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네시스 G80 제로백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상위에 다 뭐가 나오죠? 지금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아, 저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애초에 기대하고 검색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내고 있는 상품들의 다양한 검색어들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지를 마케터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소비자들이 동영상으로 원하는 것인지 텍스트로 원하는 것인지를 구글의 검색 결과는 이미 마케터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제로백이라는 단어와 자동차 명이 붙으면 저건 동영상이야. 주행이라는 단어 역시도 동영상을 말해주는 거야. 이런 형태로 말하자면 구글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검색 키워드 자체에 소비자 인텐트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짜장면 가로수길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죠. 대상 키워드예요. 자, 뒷부분에 붙어있는 가로수길 맛집은 뭡니까? 저거는 이 사람이 왜 검색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의도를 담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저렇게 소비자가 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그널을 담는 키워드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검색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원워드 키워드가 대략 20%이기 때문에 롱테일 키워드가, 즉 두 단어 이상의 검색어가 80%를 차지하고, 그만큼의 키워드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왜 찾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관심 토픽과 인텐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본다면 폭스바겐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그 중에서 폭스바겐 골프백 또는 GTD 골프백, 골프백, 저거 왜 검색을 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라운딩을 갈 때 4명이 타야 되니까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검색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모차라는 단어, 골프 유모차, 저런 키워드들도 뭐죠? 당연히 유모차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저런 키워드들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저건 공간 활용이라고 하는 테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저렇게 키워드를 다 모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다 모아서 뒷단에 붙어 있는 의도 키워드, 의도 시그널 부분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면 소비자들이 어떤 토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찝어낼 수가 있고, 그것들을 컨슈머 저니에 매핑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의 의도들을 한눈에 가시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되어 있는 저 구매 포인트 이전 단계에 얼마나 많은 잠재 고객들이 어떠한 주제로 소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작업까지도 이 전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작업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노가다를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의 크기를 볼 때 예전에는 매출만 봤잖아요. 잠재 고객,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잠재 고객들의 크기를 알 수 없었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보면 시장 전체의 잠재 고객들의 크기 사이즈까지도 브랜드별로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잠재 고객들의 니즈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소비자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 우리 올가닉 미디어 안에 있는 컨텐츠가 그 주제를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즉, 우리 회사의 대응률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이외에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즉, 이 데이터가 단순히 시장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올가닉 미디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경쟁사와의 어떤 현재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컨텐츠들의 포맷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주로 백서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리뷰 컨텐츠가 나오는 건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토픽에는 어떠한 포맷의 컨텐츠가 어울리는지를 가지고 우리 컨텐츠를 어떤 포맷으로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즉, 저기 보이는 버블맵은 소비자들이 어떤 주제, 어떤 토픽에 관심이 있는지를 본다면, 그 다음에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컨텐츠 역시 어떤 포맷에 어떤 토픽을 담아줘야 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컨텐츠, 우리 사이트로만 접근하기 어렵더라도 이외에 실제로 뉴스 사이트라든지 리뷰 사이트라든지 블로그 사이트라든지 동영상 사이트들이 보여졌을 때 어떤 URL들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서 우리가 PR이나 광고를 어떤 미디어에 걸어주어야 될 것인지 같은 어떤 미디어 믹스의 전략까지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소비자 인텐트를 파악해서 컨슈머 저니를 매핑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올가닉 마케팅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잠깐 봤는데요. 사실은 단순히 컨텐츠의 제작뿐만 아니라 R&D, 상품 개발 또는 홍보나 브랜딩에도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마케터로서 여태까지 구글이나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단순히 검색 광고를 거는 미디어 채널로만 봤다면, 이제는 그 채널들을 반대로 소비자들의 인텐트를 거꾸로 읽어드릴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곳으로서 그 데이터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은 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해 나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가 그 KB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그 마켓 저니 맵인데요. 보시면 그 컨슈머 저니, 은행과 관련된 컨슈머 저니 전반을 어떻게 이렇게 쭉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매달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되고 있는 모든 검색 키워드를 소비자 인텐트별로 클러스터링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뷰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툴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게 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이건 지금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카드와 관련된 뷰 중에 하나인데요. 네이버 데이터와 구글 데이터를 총합해서 카드 종류별로 어떤 브랜드가 마인드 쉐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매 달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20대 또는 30대,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또는 시기별로 마인드 쉐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TV 캠페인을 진행한 뒤에 마인드 쉐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실제로 서베이 없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구글이나 네이버가 주고 있는 다양한 키워드와 또는 검색 결과 데이터들을 역이용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할 때 컨버전이 일어났을 때 그 컨버전 일어난 키워드 이전 단계에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 안에서 어떤 전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들을 어떻게 보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뷰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뷰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한 마케터가 어떤 미디어에 어떤 메시지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를 훨씬 더 고도화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가닉 마케팅의 시대가 이제 5대5, 6대4가 되면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하나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컨슈머 저니의 전반을 엔드 투 엔드로 커버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우리가 우리 사이트로 인바이트 해갈 때 밑에 있는 저 퍼넬은 사실 우리 회사 사이트, 각자 운영하시고 있는 회사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퍼넬의 각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래픽들이 떨어지는 걸 받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 마케터들은 바로 저걸 목표로 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갖는 거죠. 사실 우리 마케팅이 뭡니까? 집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집객을 끝낸 뒤에 얼마나 컨버전을 시키느냐, 이 두 가지의 곱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페이드와 올가닉을 그래서 하나로 묶어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들의 인텐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의 전략이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인텐트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마케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비자는 질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콘텐츠를 통해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올가닉 마케팅의 시대가 되면 소비자는 검색을 통해서 묻고 기업은 콘텐츠를 통해서 이에 대답하게 됩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할지 우리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미리 소비자 인텐트를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물어볼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 기업은, 그 마케터는 엄청난 시장에서의 찬스를 잡을 기회를 가지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올려드린 요거 잠깐 찍고 신청을 하시면 신청해 주신 기업 중에 몇 분을 뽑아서 그 기업의 소비자 인텐트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거나 관련된 자료 또는 그 사내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진행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